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KCTV 김광규입니다. 예, 오늘 옆에 모신 분은 정일권 박사님이시라고요. 자, 이 책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21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시대의 종원. 우리 정일권 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를 거쳐서 인스부르크 대학교 조직신학부 기독교 사회이론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 이 문화 막시즘이라든가 사회민주주의, 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화 막시즘이라든가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화 막시즘의 모든 실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막시즘의 황혼의 우리 정일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네, 되게 부산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먼 길 오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일단은 서로 너무 길지 않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놓고 우리 정일권 박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문화 막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나. 예, 많은 분들이 문화 막시즘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러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하고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네, 문화 막시즘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시작한 건데요. 네, 특별히 예. 구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야망과 폭력을 보고 대실망한 좌파가 예, 예. 기사 회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버전의 사회주의 담론, 네, 예. 헤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페터 슬로트다이크가 독일 68 신좌파가 예. 프로이트 막시즘과 헤겔 막시즘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문화 막시즘으로 네, 예. 그렇게 세련된 버전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 막시즘과 헤겔 막시즘으로 예, 예. 조금 더 사회 의식이나 이 사회 심리를 조금 추구한 거죠. 네. 고전적인 예, 막시즘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 회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구소련 공산주의 버전이 이제 고전적으로 칼 막스의 어떤 유물론적 변증법, 그러니까 네. 하부 구조에 너무 이제 집착한 거예요. 네. 뭐 정치 경제학적.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다시 상부 구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그다음에 예. 문화 예술. 그래서 이제 헤겔 막시즘.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은 헤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헤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칼막스는 헤겔의 좌파 세자인데 너무 예, 예. 이제 하부 구조, 너무 정치 경제학적 하부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패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부 구조로 올라가고 헤겔로 다시 돌아가서 보다 더 세련된, 그러니까 보다 더 철학적인 네, 예. 그런 버전의 막시즘을 만들어낸 거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네, 예. 이제 비판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헤겔과 프로이트를 다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 가지고는 너무 조금 실패했다고 보고 좀 네. 사회 심리도 추가하고 또 관념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래서 문화 막시즘 한마디로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투쟁이고 중장기적으로 예, 예. 그렇게 새로운 버전의 막시즘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이제 문화 막시즘이고, 예, 예.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헤겔 막심이라고 하듯이 예, 예. 어떤 철학보다 더 정교하게 철학화된 버전의 막시즘인데,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의식화가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계급 의식. 네. 그래서 계급 의식을 비롯한 의식에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버전의 막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막심,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네. 그 막시즘이라는 게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네, 네, 뜻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어떤 투쟁, 네. 혁명, 네. 뭐 자본가를 쓰러뜨리자, 네, 네. 뭐 이런 어떤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정말 이 문화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네, 네. 교육이나 뭐 영화나 네, 네, 네. 드라마나 네. 뭐 언론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네, 네. 이런 분야로 이렇게 깊게 들어온 거 네, 이게 네. 바로 이제 네, 네. 문화 네, 막시즘이라는 문화 거죠. 예, 예. 예술계로, 예, 그다음에 예. 지성계로, 예, 예. 법조계로, 예, 예. 교육계로. 예.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네. 이미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원조지만은 독일에서는 정작 문화 막시즘의 황혼, 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의 정은이 선언이 되었어요. 이제 네. 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런 독일 비판 이론의 기초에서 워키즘이나 이런 미국 대학가에서 이런 문화 막시즘의 새로운 미국적 버전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진지전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혁명은 안단테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네.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구조, 네. 정치 경제학적인 구조보다는 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의식 구조,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일종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죠. 인간의 의식을 개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그래서 우리 그 비렐마이의 책에 보면 성혁명의 책의 원제의 부제가 뭐냐면은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 그게 책 부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재구조화인데 특별히 외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의식 구조를 재구조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문화 막시즘의 어떤 그 본질이죠. 네. 전략이네요. 네네. 완전히. PPT 한번 보면서 예, 그럴까요?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화 막시즘을 한번 네, 보시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의 책 문화 막시즘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다 독일 철학자들 여기 네. 발트 베냐민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마르쿠제고 네, 아도르노도 있고요. 호르카이머. 예. 근데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르쿠세입니다. 마르쿠세의 영향력이 아직도 현재 진행력으로 미국에서 지금 2015년부터 더 급진화되어서 차별금지법의 배후 논리에도 사실은 마르쿠세가 이야기했던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거든요. 좌파에 대해서는 어떤 좌파는 무엇을 해도 허용받을 수 있고 톨레랑스 받을 수 있고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열하고 탄압하고 억압해라.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배후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고 공론화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논객이 제임스 린지 박사고 독일에서는 독일 3대 철학자에 속하는 그 노베르트 볼츠 교수가 바로 차별금지법과 이런 워키즘의 배후에 마르쿠세의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쿠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아도르노 위에 있는 제일 중간에 아도르노가 사실은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도르노가 이제 소아성애야말로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함으로써 독일 68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이론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아도르노고 김누리 교수도 이 아도르노 20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독일은 아도르노의 국가, 아도르노의 시대, 아도르노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아도르노가 최고봉이거든요. 네,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문화 막시즘의 어떤 철학적 기초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독일 철학계의 주류 어떤 뭐 독일 3대 철학자에 속하는 페트 슬로트다이크나 노베르트 볼츠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르겐 하버마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3세대 학자지만 위르겐 하버마스조차도 막시즘으로부터 결별한 학자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작 이 문화 막시즘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 다 저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15년부터 미국에서 미국 대학가에서 나중에 하버드대 사태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독일제 비판 이론에 기초한 비판적 인종 이론, 비판적 교육 이론, 비판적 법 이론, 뭐 비판적 사회 정의 이론 이런 이론들의 기초에서 근거 없이 독일은 이미 저물었는데 미국에서 더 급진화되어서 특별히 이제 글로벌 개딸들 급진 페미니즘이 이런 독일제 비판 이론에 기초한 각종 이론들을 만들어내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운동, 젠더 케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네, 2015년부터 대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하버드대 사태 이번에 그 최초 흑인 여성 총장이라고 해서 찬양을 했지만 클로딘 게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 유대인에 대한 인종학살, 제노사이드 오브 주를 외치면서 이슬람 좌파주의에 편향된 바로 그런 기초 이론이 바로 이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유럽에서는 저물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저희 책에서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유럽에서는 저물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문화 막시즘은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진지전 시민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문화 헤게모니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차별금지법도
어떤 사회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것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샹탈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이나 이런. 그래서 헤게모니를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뭐냐? 자신들은 뭐 소수자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파의 대선을 철저하게 탄압을 해서 입을 틀어 막음으로 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헤게모니 전략이 그 보수주의를 파괴시키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무섭네. 우리 프레시안의 그 언론 보도에도 보면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있던 그 언론 보도의 제목이 보수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막으려면 뭐 그런 제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상당히 지성적이고 아까 헤겔과 프로이트로 다시 돌아가고 그 도입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투쟁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이고 새로운 전략이고 헤게모니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 막시즘이 통일 68 문화 막시즘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개딸에 의해서 상당히 급진화되어서 상당히 그래서 제가 세 사람 주디스 버틀러 그다음에 비판적 인종 이론의 대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였던 그 kimberly 크렌쇼 흑인 여성이에요. 그다음에 벨기에 여성 신학자인 샹탈 무페 좌파 포퓰리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좌파가 이런 문화 막시즘의 어떤 새로운 강경한 버전으로 지금 글로벌 좌파 정치학을 전개하고 있지만 문제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마이클 샌드를 인정하듯이 21세기에 글로벌하게 사실은 글로벌 좌파가 파산했고 망했어요. 그건 자신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런 뭐 사회주의를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지금 북하고 중국, 나라지. 러시아, 이란, 북한이 지금 새로운 진영을 이루어서 맞습니다. 어떤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실제로 있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위험도 있고 지금 세계는 세계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낭만적으로 유럽을 이야기하면서 유럽도 지금 전쟁 시대고 어떤 새로운 그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분단 상황에서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이 문화 막시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낭만주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변증법 지향과 진보기인데 문화 막시즘이 이제 침투하는 거죠. 이게 그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웃회부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내부로 침투해서 지향해 버린다. 전복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복이라는 그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번에 뭐 사회민주당도 하나 생겼던데 그 북한에도 그 조선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유럽도 물론 사회민주당이 있지만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듯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단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 그리고 북한 조선 사회민주당과 우리나라 통합진보당이 그 위키백과나 사진에 보면 교류했다는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변증법적 지향, 내부 침투, 내부 전복의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박사님하고 뭔가 이렇게 사이다 같아요. 시원하게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일단 우리 박사님하고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나눴고요. 우리 박사님하고는 이제 앞으로 또 6개, 총 6개의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제 문화 막시즘뿐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